마지막 유서가 추가 발견됐다.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냥 건전하게 노조 활동하시는 분을 공갈범으로 몰아서 수사를 하고 거기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방송하다가 뭐 협박 공갈범으로 만약에 법원의 실질 심사 받는 대기 상태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희동 열사가 정말 분노했던 지점이, 그러니까 단순히 억울하다 이걸 떠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나 알고 있는 그 기자들한테도 계속 하소연을 했던 게, 그 쌍둥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냐, 이게 내가 억울하다는 걸,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 나는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정직한 아빠로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뭐 집시법으로 뭐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이러면 정의로운 싸움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갈 협박은 완전히 그 말부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한 사람을 자범 취급해서 모욕 주기. 그 추가 유서가 지금 유서가 3장이었었고 하나 더 발견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노조 탄압이 저 하나의 목숨으로 중단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저는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제발 노조 탄압을 중단시켜달라. 이게 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있던 YTN 기자한테 썼던 유서잖아요. 그 YTN 기자도 이 양회동 씨가 그 사고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기자님한테 썼던 유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게 분신을 방조했다, 유서를 대필했다, 이 논란으로 갖고 간 조선일보. 천인공노할 일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신너 뿌리고 라이터 딱 켜고 다가오면 바로 불 지른다는데 어떻게 다가갑니까? 네. CCTV에는 음성이 없는 상태로 그거를 방조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 현장 보니까 분신 현장을 곧바로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사건의 현장이잖아요. 이번에 저 분신 목격하신 홍성원 부지부장이 한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잠깐 보니까 폴리스 라인 친 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흙 뿌려서 주변 정리 다 해놨어요. 금방 지워버린 거지. 네. 어떤 논란이 될까봐. 근데 기자가 가서 그 나머지 잔에 조금 남아있는 데 있잖아요. 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양해동 열사의 명찰이에요. 불에 타버린 겁니다, 저렇게. 저건 안 치웠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런 유류품은 경찰이 다 수거해서 증거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런 게 어떻게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까? 빨리 덮고 싶은 목적이 있었지 그렇죠. 않나 싶네요. 자, 근데 이번에 월간조선의 그 저 분신 사망 뭐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저거는 아마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조선일보도 자신이 없어서 조선일보 자체가 아닌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금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죠. 같은 사람이다. 근데 저거는 꼭 전문가가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그 똑같은 필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정식으로 쓰는 거랑 자동차에서 급하게 쓰는 거는 흘겨 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고유 필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모든 유서의 동일 필체. 전문가들 유서 대필했다, 일축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충 보면 저런 식으로 봐도 누가 봐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필적이라는 게 글씨를 삐뚤빼뚤 쓸 수는 있어요. 흘려 쓸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고유 필체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MBC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는 게 저런 거예요. 흘려 쓰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 필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저기 양회동 할 때 이응자를 바깥에 쓰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쟁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를 쓸 때 안에 글자를 보통 더 짧게 쓰는데 양해동 열사는 바깥의 글자를 더 짧게 쓰는 그런 형식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자 쓸 때 이렇게 흘려 쓰는 거. 그럼 미음을 또 독특하게 쓰는. 저렇게 쓰는 거. 이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봐도 100%
100%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조선일보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는 걸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보도 하나로 조선일보는 그냥 폐간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법이 없다는 걸 그냥 기분 좋게 누리고 있는 것뿐이죠. 조선일보는 진짜 아니 이거 민족이 심판했다면 진짜 없어졌을 신문이잖아요. 네. 천황폐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전두환 장군 만세.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 검사 만세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윤석열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을 누군가 분실을 방조했고 유서를 대필했다로 몰아가고 있는 조선일보 때 경고 한번 할게요. 5.18 때요. 광주 MBC 불탄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광주에서는 지금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송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폭도들의 약한 무전 뭐 이런 것처럼 보도했다가 불탔거든요. 언젠가 조선일보 불탑니다. 저건 사람이 아닌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새날 방송 보다가 갑자기 TV조선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선동하니까. 똑같아요.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민중들이 선언하면 난 불탈 거라고 봐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진짜 또 열받네. 윤석열이 부처님 오신 날 가면 부처의 뜻이 뭐야? 낮은 대로 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약자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이가 노동자를 죽였어요. 사실상 맞잖아.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해서 온갖 경찰들이 특진 50명 내걸고 잡아들여가지고 수십 명 구속하려고 하고 압수수색 수십 번 하고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어. 탄압하지 말라고. 근데 사과는 없잖아요 지금. 난 이런 놈이 제일 싫어요. 자기 국민이 죽었어요. 설사 간첩이 죽었더라도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야. 자기 말로 시작된 거라면. 그렇죠. 근데 건설노조를 폭력배라고 지칭했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방구 한마디 없죠. 그런 놈이 부처님 오신다는 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계속 종교 뒤에 숨는 거는 윤석열이 이전에도 조계종 위령 법회 때 그 12구 참사 거기에 슬쩍 들어가서 사실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위령 법회로 마치 본인이 잘못했던 걸 다 이렇게 받는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때 조계종이 또 뒤로 숨으려고 하니까 사실 조계종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쳐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뻑하면은 부처님 뒤에 숨고 뻑하면은 예수님 뒤에 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랄 걸 바라세요. 아니, 등치나 장난, 바랄 걸 바라세요. 등치는 산만한 게 그 빼짝 고르는 그 부처님 뒤에 숨으려고. 자,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 기본권 침해 불법 시위 용납 어렵다. 저렇게 되면요. 하위 단위에서 행정의 조직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거든. 헛기침만 하면 이 밑에 하위 단위에서는 폐렴 걸려버려요. 그게 대한민국 조직이라고. 윤석열.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라는 저런 용어를 마음대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이나 12구 참사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기본권은 침해돼도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교통 불편을 겪거나 통행에 불편을 겪는 그거는 어떤 철떡같이 지켜야 됩니까? 그 중간에 어떤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정 과정을 거치잖아요.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거는 한쪽만의 자유 아닙니까? 어저께 JTBC 뉴스에 앵커가 담당하는 코너가 있어요. 다시 보기라고. 거기 내용을 좀 일부 읽어드려 볼게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거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 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촛불들 덕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자유일 겁니다.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박성태 앵커가요. 저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박성태 앵커의 다시 보기만 꼭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자, 공감해 주시고요. 결국 윤석열은 박근혜, 문재인 배신했잖아요. 두 전직 대통령 배신해서 현직에 있을 때, 예. 뭐 저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가 박근혜 비판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 대통령 등에다 제대로 칼 꽂아버려. 예.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국민들이 자기한테 대드는 거는 못 보는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진짜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지금 윤석열처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안 하는 대통령 진짜 처음입니다.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통령 하기 싫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권오성님 채팅을 처음으로 하셨다고 축하드려요. 계속 지동 노인정 화이팅! 마만선 할머니 화이팅. 예.